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수 추기모 8회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는 뭐 1개만 남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고사가 조금 느린 학교들은 8회까지만 하고 7회까지 아마 학원에서 풀 수 있으니까. 자, 어땠습니까? 중간고사 대비하는 동안 좀 고생이 많았죠, 그쵸? 근데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 그치? 아닌가? 선택한 건가? 선택한 걸 수도 있죠.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개수가 지금쯤에 많이 줄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선생님 어쩔 수 없어. 지금 나 너네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너네 날 보고 있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이번 8회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오답하시고, 이 추기모 컨텐츠 말고도 컴파일러, 옵티마이저, 뭐 모기추 이런 것들 다 뭐 하셔야 돼? 복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우리가 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1번부터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실수의 이비에 대해서 A는 3의 세제곱근이죠. 자, 다시 A는이야. A라는 친구는 뭐? 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몇 번 곱해야 돼? 그렇죠. 3번을 곱한 게 A를 3번 곱한 게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밑에 해볼게요. 루트 3은 근이야. 몇 제곱근? 4제곱근이면 얘를 몇 번 곱하면? 그렇죠. 4번 곱하면. 루트 3을 4번 곱하면 B가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루트 3을 4번 곱하면 당연히 9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위에 거는 안 바꿨냐면 얘를 잘 보시면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 나올 거니까 A 세제곱은 어차피 뭐였어? 그대로 3이 될 수 있겠죠. 자, B를 3번 곱한다는 건 9를 3번 곱할 거니까 3을 몇 번 곱해? 6번 곱하겠죠. 따라서 얘는 3의 5제곱이 답이니까 정답은 243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당연히 뭐만 잘 읽으면 돼? 요거 독해 능력만 있으면 돼. 뭐뭐는 근이다. 그러면 그거죠. 근 x. 그럼 x를 3번 곱하면 얘가 나온다. 다시 이 루트 3은 근이야.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했을 때 이 친구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작은 값이야. 그럼 뭐야? 다 정리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분수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밑 변환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바꾸면 우리 로그 2의 8로 역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로그 2의 8은 이제 알 수 있겠죠. 3 정도는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3이 나왔어. 그래서 자, 2번도 볼까? 2번은 밑이 똑같네. 그럼 내가 얘를 합칠 수 있다 그랬죠. 밑에 있는 건 밑에, 위에 있는 건 진수니까 얘도 로그 2의 8이 되면서 3이 될 거야. 아, 그럼 뭐야? 1번하고 2번 절대 답이 될 수 없을 거야. 왜요? 똑같잖아. 가장 작은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분의 1이네. 그럼 얘는 로그 3의 27로 볼 수 있겠지. 왜? 마이너스를 넣어도 되고 또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밖으로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도 3이 되겠죠. 그럼 1번, 2번, 3번은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얘도 볼게요. 로그 밑이 없으니까 상용 로그고 10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나오면서 얘는 로그 10이 되겠죠. 그럼 몇이야?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4번이겠죠. 왜? 일단 다 3이고 얘는 1이니까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5번 한번 확인해 볼까? 5번도 정확히 말해서 4번 체크하시면 안 되긴 해. 5번이 더 작을 수도 있긴 해. 그치? 간다. 자, 5번 보시면 얘는 로그 2에 자, 4는 2의 제곱이 될 거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이 되면서 지수끼리 더하게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에 2분의 5가 되면서요.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 당연히 4번이 제일 작겠죠. 됐습니까? 얘는 단순 계산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fx가 로그 5분의 1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서 해볼게요. 당연히 얘들아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y축과 x축을 이렇게 그릴 건데 선생님 y축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당연히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진수 x가 0보다 클 거니까 오른쪽만 그릴 거고요. 밑이 5분의 1
뭐 감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로그 함수가 나올 거고 정점은 1이다.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치역은 실수 전체. 맞죠? 자,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인데 y값.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고 있으니 실수 전체 집합 맞겠고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 y축이 되겠죠. 따라서 y축은 x가 0이라고 이야기했고 또는 이 진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점근선이다 라고 공부를 했었어. 자,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게 무슨 점? 정점 1,0이 될 수 있으니까 3번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4번 x1. 자, 4번은 우리 공부했었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도 fx2랑 비교했을 때 fx가 더 작대. 그럼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간다. 이거 증가함수의 표현이 되겠죠.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5번. 5번도 체크하자. 5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이 내용이야. 5번.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라는 게 원래 기본인데 이거는 1대1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공수2 때 배웠던 거야. 또 까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대우 명제도 기억나냐? 대우?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대우죠. 그래서 대우는 fx1과 fx2가 똑같으면 x1과 x2도 똑같다라는 것도 1대1이니까 애들이 같은 내용. 그래서 요거 둘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또는 1대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역함수 있잖아. 로그의 역함수는 지수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다음 중 가계 크기가 잘못 계산된 거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부 다 호도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각도로 바꾸는 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뭐 따라서 그냥 180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어차피 파이는 없어질 거니까 얘 몇 도? 60도다. 맞니? 자, 그럼 60도 맞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180을 곱할게. 어차피 파이 떼버릴 거니까. 자, 그럼 볼게. 얘는 36에서 3을 곱할 거잖아. 그럼 108도가 나오겠죠. 됐어? 2번 뭐래? 72도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도 180도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30에서 5를 곱할 거니까 150도 맞을 수밖에 없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180을 곱해볼게. 그래서 말했다 얘들아, 파이 이거 한번 보여줬어. 파이 저 약분 될 거니까. 자, 45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35도가 나오겠죠. 맞게 되겠고요. 야,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얘들아. 2분의 파이 뭐야? 90도죠? 그럼 마이너스 90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아이, 계산 틀리시면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야. 알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1보다 크다는 건 밑에 있는 조건을 주는 것 같아요. 밑조건. 그리고 얘를 쭉 풀어봤을 때 a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친구 우리 다 뭐 하는 친구 있을까? 유리수로 정리한 친구 있죠, 지수를. 그럼 좀 복잡하지 않았니?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예요. 봐. 자, 우리 얘 정리부터 좀 해볼 건데요. 자, 곱해볼 거야. 그럼 얘는 둘이 곱하실 거니까 12제곱근 t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 2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6제곱근 t가 나오겠죠. 곱하기, 자,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2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6제곱근 t와 8제곱근 t로 나올 수 있겠죠. 곱하기, 자, 얘도 2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얘도 2가 숨겨져 있겠죠. 4제곱근 t와 얘는 6제곱근 t로 오면서 뭔가 약분되는 건 확인이 될 거야. 자, 뭐가 약분될 거니까 얘랑 얘랑 약분을 쳐볼까요? 됐어?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계산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모양을 맞출 거라는 건 지붕을 좀 맞춰볼 거야. 예를 들어 얘는 12제곱근으로 맞춰볼까? 왜? 4랑 12를 통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거는 t가 한 개 나올 건데 곱하기 얘는 3번 곱할 거니까 얘도 똑같이 3번 곱해서 t 세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24라는 걸로 맞춰주시면 최종 배수. 자, t가 몇 개? 3개고요. 얘는 t가 4개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또 지붕을 24로 맞춰두게 된다면 봐. 얘는 그냥 t가 4개가 되겠죠. 자, 얘는 왜 t가 4개가 2개니까 4개의 2배인 8개가 되겠죠. 됐죠? 얘는 그대로 가시니까 t가 7개가 되면서 약분을 딱딱 치면 24제곱근 t가 나오겠지. 따라서 얘는 t의 몇 분의 몇?
24분의 1로 깔끔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붕만 잘 맞춰주는 문제지 이거를 다 꺼내서 푸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24분의 1이 되겠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무작정 다 고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A는 1이 아니고요. 0보다 큰 건 당연히 진수 조건, 또는 밑 조건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선생님 A가 1이 아니라는 거 먼저 한번 볼 건데, 왜 A가 1이 아니면 1이면 진수가 0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지수에서 얘들아 A가 밑이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조금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면 둘이 곱하겠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뭔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됐어? 자,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 이렇게 둘이 곱하면 잘 봐. 2 플러스 로그 2의 A죠. 그리고 로그 3의 A예요. 그거는 3 곱하기 로그 4의 A가 될 거야. 됐어? 야, 이거를 맞추려고 할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계산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배를 하시면 너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밑을 맞출 거예요. 밑을 뭘로 맞출래? A예요. 자, 여기서 밑을 A로 맞춰야 돼. 왜냐면 얘 2고 3이고 4니까, 뭐 얘네들이야 2로 맞출 수 있겠지만, 얘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밑을 A로 맞출 겁니다. 자, 밑을 뭘로 맞춘다고? A로. 자, 그럼 맞춰볼 건데, 이 친구 그냥 2니까 2 플러스 로그 A의 2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얘는 로그 A의 3분의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3에 로그 A의 4가 나오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판단하면 일단 이거 좀 복잡하니까 얘를 1로 넘겨서 보는 것도 괜찮겠죠. 됐어? 자, 그럼 봐. 얘는 2 플러스 로그 A의 2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를 넘겨서 보시면 로그 이거 왜 4의 A야? A의 4지. 틀릴 뻔했어. 얘는 로그 A의 4분의 3 로그 A의 3이 될 거예요. 됐어? 그럼 또 봐봐. 선생님 이거 A 똑같네요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얘를 3 로그 4의 3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은 거네. 또 그러면 봐. 선생님 그러면 굳이 얘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내가 얘들아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야. 만약 얘들아 야 우리 이것만 바꾸고 이거 냅두자 하면 너네 생각 못 한다고. 그래서 하면서 자꾸 바꾸는 연습할 거야. 다시 밑이 4니까 2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야. 다시 얘를 바꿔보시면 결론 2 플러스 로그 2의 A는 누구랑 똑같아? 3 로그 4의 3이랑 똑같겠죠. 괜찮겠어? 자, 넘깁니다. 그럼 로그 2의 A는 자, 얘 넘길 거니까 자, 로그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2를 옮길게요. 뭐 하는 거지? 2분의 3 로그 2의 3이 되겠고 빼기 2니까 로그 2의 4까지 완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2의 A는 자, 해볼게. 로그 2의 자, 얘는 2분의 3이 그대로 올라가면 3루트 3이 될 거고 빼기 로그 2의 4니까요. 나누기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는 4분의 3루트 3이 나오면서 계산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식을 변형하는데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일단 밑을 A로 맞추는 거는 딱 하나야. 밑이 처음에 안 맞기 때문에 A로 맞춰놔서 복잡한 걸 넘겨서 풀어주고 있죠. 근데 막상 풀어보니 결과값이 밑이 2인 애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굳이 얘를 다시 A로 맞추는 게 아니고 2로 맞춰서 계산하는 거. 또 스스로 팍팍팍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네. 말이 안 돼요. 식을 변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답을 알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라고 하니까 사인, 코사인은 잘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자, 우리 처음에 보이는 거, 기억에서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 뭐 탄젠트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편의상 S와 C와 T로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분모가 사인으로 통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인 분의 1 빼기 코사인에서 코사인 더하니까 사인 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니은은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합차를 이용해서 1 빼기 사인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뭐 할 거야? 올라가고 올라갈 거니 더하면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은 뭐야? 코사인 제곱인 건 알 수 있겠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럼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디귿이 조금 중요하긴 할 것 같아. 자, 분모 볼까요? 1 플러스 2 쌓고, 얘들아 이거 아무런 느낌이 안 받으시면 안 돼요. 1은 뭐였다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2 쌓고면 당연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뭐 전체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보일 거고, 위에는 코사인 곱하기 사인 그리고 코사인 더하기 사인인 합차 공식까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하나씩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리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보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1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서 위아래 뭘 똑같이 곱해도 된다고? 코사인을 똑같이 곱하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은 1이 되겠죠. 그럼 얘 완성시키시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이 나오면서 분모가 똑같이 맞춰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자,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을 뭐 한다고? 뺄 거니까 분자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얘는 0이야. 근데 뭐라고 해서 답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만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정리만 잘하시고 계산만 잘해라 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오븐으로 빵 S조각을 요리하는데 걸린 시간 T. 자, 다 줬다 또. 다 줬어. 우리 확인하라 했죠? 활용 문제는 뭐가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라고 했어. 자, T라는 건 우리가 뭐야? 시간, 분이겠죠, 분. 자, K가 의미하는 건 모르겠고요. 자, S는 조각이네요. 됐어요? 조각이고, 그 다음에 X랑 K는 그냥 0보다 큰 상수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빵 2조각. 자, 다시 몇 조각? 2조각으로 조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분. 그 다음 4조각을 조리하는데 시간은 몇 분? 5분. 그럼 그때 그럼 나 8조각은 얼마나 걸려?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K랑 X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아, 2개씩을 준 다음에 하나로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해봅시다. 자, 조각 2죠. 대입하는 거야. 분도 대입하는 거야. 그럼 3은 K 곱하기 2의 X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하자. 다시. 조각 4죠. 5분이야. 5는 K의 4의 X제곱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돼? 지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하셔야 되겠지. 그래, 일단 첫 번째 K가 없어지니까 그럼 그대로 여기 분수꼴에서 나눠볼게요. 그럼 따라서 얘는 5분의 3은 K 약분되고 여기서 얘를 나눌 거잖아. 그쵸? 자, 그럼 나누는 거 볼게. 얘들아, 또 이거 헷갈리는 친구 봐. 2의 X제곱 나누기 2의 2X제곱이지. 그럼 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 거야. 됐어? 따라서 첫 번째 2의 X제곱은 뭐다? 3분의 5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의 X제곱이 3분의 5면 요 식을 잠깐 갖고 가서 3은 K 곱하기 2의 X제곱 3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K는 뭐야? 5분의 9가 나오겠죠. 그럼 다 정리가 됐으니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럼 8조각을 하는데 만든 시간은 A분이라고 했으니까 A는 8조각, K가 뭐였어? 5분의 9였고요. 자, 8조각이니까 8의 X제곱이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8의 X제곱, 이거 왜 A처럼 보이니? 9죠? 자, 8의 X제곱은 뭐냐면 얘를 세제곱 때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8의 X제곱은 27분의 세제곱 때리시면 125가 나오면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 자,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A는 5분의 9 곱하기 27분의 125가 되겠죠. 자, 그럼 약분 치시면 1하고 얘는 25가 나오겠고 이렇게 약분 치면 3이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25분이 걸리겠다. 대략 뭐 8분 조금 넘게 걸린다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활용 문제는 잘 읽어보시고 연립을 잘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다음 그림과 같죠? 지수함수 준 거예요. 자, 대입을 좀 해보면서 볼게. 자, F의 2B 빼기 C를 구할 거니 나는 지금 구할게. A의 2B 빼기 C제곱을 구할 거고, 제가 말했죠? 지수 법칙도 양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선생님이 뭐냐면 A의 2B제곱 나누기 A의 C제곱으로 봐도 된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는 거 볼게요. 자, B를 그대로 갖고 갔을 때 4가 나오니까요. A의 몇 제곱이? B제곱이 4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C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A의 몇 제곱이? C제곱이 6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자, A의 2B제곱은 얘를 뭐 해줘야 돼? 제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16 나누기 AC제곱은 6이니까 정답은 3분의 8로 계산이 깔끔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 읽어가면서 원하는 거 보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함수,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지수 법칙을 잘 양방향으로 쪼개거나 합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방정식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은 누구 거야? X 거겠죠. 그쵸? 자, 따라서 X를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놓고 풀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같아.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고? 6일 때 양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야, 너네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지? 그렇죠. 치환을 했죠. 다시 누구를?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자, 변수가 바뀐다 그랬지. 그러면 범위도 같이 바뀔 건데 T가 0보다 클 거야. 동시에 이것도 써야 된다니까? X가 알파랑 베타니까 T는 A의 알파와 A의 베타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요거 별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그러면 얘는 2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6이 0이니까 약분 치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8이 나올 거야. 맞아? 선생님, 이거 약분해도 돼요? 네. 오른쪽이 0이니까요. 잘 보셔야 돼. Y면 약분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딱 되면 누구랑 누구야? 2랑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은 6, 8이 나올 거야. 그럼 2랑 4를 곱할 거니까 정답은 8.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T가 뭐냐면 얘네들이라니까 A 알파와 A 베타가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각각을 그냥 아직 크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A의 알파로 보고 얘를 그냥 A의 베타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자, 두 개를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쟤네끼리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곱하면 A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지요. 됐어? 그럼 곱하면 8이 나오는 거잖아. 됐어?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A의 6제곱이 8이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뭐예요? 2의 2분의 1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따라서 루트 2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우린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범위와 변수가 바뀌니 이 범위 또는 변수가 바뀌는 이걸 체크를 잘 하시면서 할 거고, 그럼 초반에 너네가 이 근이 X 거라는 걸 알고 잘 써주시고 흔적을 남겨주신다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우리 각변환 문제니까 하나씩 처리하시면서 가볼게요. 자, 위에부터 볼게. 얘들아, 분자를 보시면 마이너스 세타 보이죠? 그러면 두 가지 해석하면 돼. 요 앞에 0파이 빼기 세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정수에서 빼는 거니까 안 바뀐다라고 봐도 되겠고, 또는 사인은 원점 대칭 함수니까 홀수 차수 생각하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를 뱉을 겁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기본적으로 일단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보일 거고, 자, 0도에서 뒤로 갔으니까 4사분면, 그럼 사인은 그때 음수가 나온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를 뱉는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자, 2분의 3파이는 뭐야? 자, 또 모르겠다. 그럼 또 우리 십자가 하나 그려주겠죠. 자, 갑니다. 자, 2분의 3파이 여기야. 그럼 Y축에 내린 거니까 코사인이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세타 그대로 쓰고, 자, 이 세타 그냥 오시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4분면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 조금 더 갔으니까 4사분면이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일 때 그대로니까 요거 플러스로 나오겠고 곱하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5파이 뭘까요, 밑에? 5파이 뭐야? 한 바퀴 2파이죠. 두 바퀴 4파이. 그러면 역으니까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바꿔도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파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x축이잖아. 됐어? 그럼 따라서 얘도 코사인 세타 써주시고요. 자, 파이에 좀 더 갔으니까 3, 4분면은 코사인일 때 음수가 나오겠죠. 자, 곱하기 갑니다. 사인에 2분의 3파이 아까 말했지? 2분의 3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요. 그래서 얘도 코사인으로 바뀔 건데 2분의 3파에서 뺐으니 얘도 3, 4분면이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플러스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코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거 2분의 파이니까 90도죠?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y축이니까 바뀐다고요. 그럼 따라서 코사인 세타인데 2분의 파이 조금 더 가면 2, 4분면이니까 사인일 때는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 까지 써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죠. 곧 마이너스를 먹을 거야. 왜? 짝수 차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써도 되고요. 또 그냥 얘는 0파이 빼기 세타로 봐도 되니까 0파이는 안 바뀌겠죠? 코사인 그대로 뒤로 뺄 거니까요. 4, 4분면에서 그대로 나와도 된다. 됐어? 자, 그리고 탄젠트 되게 중요. 제곱이잖아. 그럼 부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탄젠트 세타 그대로 쓰시고요. 왜? 2파이잖아. 거기서 빼도 상관이 없고 더 상관없다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그래서 제곱까지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코사인이 약분이 되면서 탄젠트 제곱만 남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라고 주고 있죠. 문제에서 얘네 둘을 더하라. 그럼 더하면 되니까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고 얘도 보면 그럼 맞춰줄까?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나오겠죠. 얘네 둘이 더하래. 둘이 무슨 반대야? 부호 반대니까 더했을 땐 당연히 답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로 됐을까요? 자, 그래서 각변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 사인은 원점 대칭 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뱉고 먹는 걸 잘 생각해 주면서 풀어도 되고 그게 생각이 안 나면 0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거니 이 정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A의 38제곱은 19자리 정수다라고 쳤죠. 자, 우리 자릿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얘 상용 로그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이 되겠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자, 선생님이 너네한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범위로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치? 계속 드리는데 또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 자, 그러면 19자리니까 기본적으로 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뭐다? 18이다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왜? 우리 n 플러스 1이라고 배웠었어. 몇 자리 정수. 근데 요거 소수점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정수 갑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상용 로그를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로그 A의 38제곱이니까요. 얘는 38 곱하기 로그 A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가 누구랑 누구 사이일까? 자, 얘 정수 부분은 18이 될 거니까 자, 얘를 범위로서 써주게 된다면 18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가? 38 로그 A가 뭐보단 작다야? 19보단 작다라는 이 식을 써준 상태에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소수점 몇째 자리부터 숫자가 나온자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얘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정수 부분이 답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뭘 때려야 돼? 상용 로그라는 걸 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로그 A의 마이너스 24제곱이란 친구는 마이너스 24 곱하기 로그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정수를 따져야 되니까 범위로서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로그 A가 공통이니까 얘를 38로 약분을 좀 해볼게요. 그럼 38로 약분하면 19분의 9가 나올 거야. 아주 계산 그지 같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다음에 로그 A가 되겠고 얘도 나누시면 38분의 19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됐어?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해서 얘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2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4를 곱한다는 건 얘 뭐야? 부등호항이 반대가 될 거니 12보다는 크거나 크고 마이너스 24 로그 A가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을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4 곱할 건데 뭐 19분의 마이너스 24 곱하면 9 곱하기 마이너스 24가 나오겠죠. 뭐 대략 계산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의미가 없어요. 자, 정수 부분이 뭔가 이상하게 나오진 않을 건데 한번 계산해 볼까 얘들아 이거? 9에서 곱하면 얘는 212가 나올 거거든요. 자, 잘 봐. 마이너스 212가 나올 거고 19로 하면 잘 봐. 10 정도 되겠지. 마이너스 190 정도 되겠지. 그럼 10 더하면 209니까 얘는 마이너스 11.뭐뭐뭐가 나올 거예요.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대략 마이너스 11.뭐뭐뭐가 나오겠고 얘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자, 내가 너네한테 헷갈리면 무조건 수직선 그려서 보라고 했고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11 사이에 있을 거야. 누가? 이 친구가. 왜냐? 얘가 이쯤에 있을 거거든요. 됐어? 그럼 요 사이니까 정수 부분은 말했지? 밀으라고. 밀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2 더하기 0.뭐뭐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가우스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다 공부를 시켰어요. 따라서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2니까 몇 번째부터 나올 거야? 정수가? 뭐래니? 몇 째짜리부터 나올 거야? 12번째부터 나오겠다가 답이 된다가 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자릿수를 주는 건 너네한테 정수 부분을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릿수는 정수 플러스 1이고요. 소수는 그냥 n일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신다고 분명히 다 설명했고요. 너네가 복습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 부분 나오면 뭐하라? 범위로 잘 따지시고 수직선도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라는 친구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뭐 하면 돼? 저기 위는 지수끼리 더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규칙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위에 것만 잠깐 뜯어서 볼까? 그러면 얘는 위에 것만 잘 뜯어서 보시면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갈 건데 규칙은 뭔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 이거 작년에 뭐 배웠어? 자, 지금 바로 대답이 나온 친구는 그래도 기억을 잘하고 있다. 기억 못한 친구는 진짜 얘들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 수학은 누적이 될 거라니까. 자, 이걸 부분분수라고 이야기했죠. 자, 형태를 볼게. 잘 봐. 얘들아, 이거 1, 2, 3이니까 뭔가 봐봐. n 플러스 1의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 보여?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이렇게. 자, 그럼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부분분수 다시 써보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뺍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의 1 그리고 따로따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이제 슬슬 기억이 나는데 이걸 무슨 분수라고 한다고? 부분분수라고 이야기한다고. 무슨 분수?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라는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통분의 역연산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옵티마이저 때 다 했던 거니까 제발 복습 좀 하라고 이야기했어. 됐어?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네들 빼면 1이죠? 그럼 얘 어차피 1이니까 날라갈 거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럼 이걸로 규칙을 세워볼 건데요. 따라와 봅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1 빼기 2분의 1이 될 거야. 첫 번째. 여기 식이 그대로 넣었으니까.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한 번 더 해볼까? 3개까지 봐야 되겠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어디까지 갈 거야? 계속 가면서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까지 갈 거야. 괜찮겠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없어지고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고 쭉쭉 꼬리 따라 없어지면서 처음과 끝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끼리 다 더했을 때는 결론은 1에서 100분의 1을 뺄 거니까 100분의 뭐가 돼요? 99로 결정이 될 거야. 뭐가? 이것들의 합들이. 됐어? 그러면 K라는 친구는 3에 100분의 몇이야? 99가 나오겠다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루트 3의 K니까 3의 100분의 99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얘는 밑에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도 된다고 했죠? 제곱하시면 위에 것도 제곱할 거니 3의 100분의 99에 뭘 곱하는 거야? 2를 곱하면 되겠죠. 제곱할 거니까. 따라서 밑이 3이 똑같으니 얘만 뚝 떨어지면 되니까 정답은 50분의 99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분분수죠. 규칙을 찾을 때 이 부분분수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또 까먹은 친구들 다시 복습하면 됩니까? 제발 오답 똑바로 하세요. 알겠죠?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코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얘들아, 이거 최대치수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부터 하나씩 뜯어가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스텝을 밟아봅시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누구랑 누구 사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됐어? 근데 거기서 뭐 더할 거야? 2분의 1 더하라 그랬지. 자, 그럼 2분의 1 더합니다. 그럼 2분의 1을 더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코사인 x가 2분의 1을 더해서 얘도 마찬가지 2분의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뭐 대략 이렇게 그려져서 위로 올라왔으니 대략 x축이 이렇게 정도 있겠죠. 이해될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때려? 절대값을 딱 때리겠죠. 됐어? 지금 모양 맞추고 있죠? 그럼 봐봐. 누구만 쏙 올라오겠어? 이 친구만 쏙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최대는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최소 마이너스 2분의 1만 이렇게 뒤집어 올라간 것 뿐이지 나머지 그대로는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최대는 당연히 그냥 그대로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소가 중요하지. 최소는 누구야? 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자, 여기서 이거 제일 많이 틀릴 거야. 절대값이면 2분의 1입니다 하면 안 돼. 여기서만 올라갈 거고 얘는 그대로 0이 유지가 될 거니까요. 됐어? 자, 그럼 끝났죠? 여기서 뭐만 다시 빼주면 돼. 1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각각을 1만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자, 안 쓸게요. 너무 길어서. 그치? 1을 빼시면 2분의 1까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친구가 최대가 될 거고 이 친구가 최소가 될 거니 결론은 두 개의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계산이 깔끔하게 되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프 정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fx와 gx가 교점이 생겨야 돼. 자,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랑 gx 중에 아는 그래프부터 해야 되겠죠? 누구 알아? 이 친구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지수함수의 특징들을 조금 이용하면서 풀어볼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 저 지수함수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그리고 당연히 정점. 원래 얘는 뭐야? 1,0을 뭐래니? 0,1을 지나는데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0,0을 지나는 감소함수여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친구 이제부터 fx라고 고정. 자, 고정시킬 거야. 왜? 절대 움직일 수가 없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gx가 문제인데, 자, gx도 밑이 뭔지 모르는 지수함수긴 해요. 그럼 봐봐. 얘 완전히 기본형이잖아. 밑만 모르는 거지. 뭔가의 x제곱은 항상 0,1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근선 또한 0이겠거니 하고 그리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증가인 경우가 있을 거야. 두 번째는 감소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조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다. 증가면 1보다 클 수밖에 없지.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넘겨봐. 4보다 크죠. 넘겨봐. 5보다 크겠지. 따라서 이 친구 5보다 크면 증가야. 자, 그럼 감소는 0과 1 사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0, 4고 1씩 보시면 1부터 5까지가 될 거예요. 이때 감소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얘니까 증가부터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증가면 뭐 어떻게 그려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됐어? 자, 뭐 여기서 또 가파르게 그리려도 조금만 완만하게 그려도 무조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이런데 2, 4분면 어디선가는 무조건 하나를 만날 수밖에 없지. 왜냐?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니까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됐어? 그럼 얘는 전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증가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가 문제야? 그렇죠. 감소일 때가 문제야. 자, 감소는 선생님이 이거 파란색으로 그려볼 거니까 보세요. 그럼 얘들아, 감소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얘들아, 지수함수 두 개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얘네 둘이 평행하다. 또 그러니까 뭐냐면 평행이동 관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됐어? 자, 이게 뭔 말이야? 이 친구를 1만큼 다시 올리면 기본형이 나올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떨어지는 속도와 이게 떨어지는 속도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파란색이 예를 들어 2분의 1 x제곱이었다면 평행이동 관계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됐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4분의 a 빼기 1이 만약
4분의 a 빼기 1이 2분의 1이라면 자, 얘는 4분의 2니까 a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a가 3이면 얘랑 평행이동 관계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잘 보세요. 얘가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랑 점점 멀어지고 얘는 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질 거니 밑에서 절대 만날 수가 없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간다면 여기서 또 하나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내가 이 파란색인 2분의 1부터 본 거예요. 평행이동 관계.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 겁니다. 자, 이것도 경험을 잘 쌓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셔야지. 얘들아, 우리가 원래 노란색 그래프에서 봐봐. 밑이 커지면 y축에 붙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감소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에 붙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 4분의 a 빼기 1이라는 친구가 2분의 1보다 뭐 해야 얘가 흰색처럼 떨어질 거냐? 야, 봐봐. 분모가 커지면 되겠죠. 그럼 봐. 예를 들어 뭐 3분의 1 같은 거 있겠네. 그럼 얘는 뭐 당연히 1은 안 되더라. 1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얘가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얘가 큰 쪽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분의 1이면 얘가 더 작죠. 빨간색이 더 작죠.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작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작아야 되겠지. 얘가 더 커야 되고. 이렇게 갈수록 커질 거니까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양변에 4를 곱하시면 a 빼기 1이 2보다 크고요. a가 3보다 크다는 걸 볼 수 있을 테니 감소일 때는 얘네들의 공통 범위니까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까지 나와서 증가일 때랑 감소일 때는 이렇게 얘 또는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수 A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3보다 큰 정수가 있겠죠. 누구? 4. 따라서 정답 A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거고 얘는 뭐야?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봐라는 뜻이겠죠. 이거 생각보다 막히는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해설 영상 잘 보시면서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줬어.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 무슨 함수? 로그 함수니까 바로 맞춰볼 건데요. 얘는 x로 3만큼 y로 2만큼 움직였으니 얘는 역함수는 반대로 x를 얼마큼? 2만큼 y를 3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다시피 요 진수가 뭐가 되는 애? 0이 되는 애를 구할 수 있으니 얘 점근선은 x는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점근선과 탄젠트의 점근선이 같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탄젠트의 점근선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탄젠트의 점근선에서 중요한 건 뭐다? 주기예요. 그러니까 n 주기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공부시켰고 따라서 b분의 3파이 x가 원래 탄젠트의 주기인 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주기가 3분의 b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이 4는 의미가 없겠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x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요. 됐어? 자, 그럼 탄젠트의 점근선은 내가 이렇게 구했죠. x는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n 주기가 기본이었어. 그치? 이가 기본인데 내가 말했잖아. 주기를 3분의 b로 맞춰야 된다. 요 파이를 3분의 b로 맞추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나눠주셔야 돼. 파이가 필요 없으니 파이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뭘 곱해줘야 돼? 3분의 b를 곱해야 파이가 약분되면서 n 주기가 나오겠죠. 자, x축 이동하는 거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대로 분배하시면 될 거야. 자, 파이니까 얘는 이렇게가 약분될 거야. 분배하시면. 자, 곱하면 6분의 b 더하기 3분의 bn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묶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묶이지. 뭘로 묶여? 6분의 b로 묶을 거야. 6분의 b로 묶이면 얘는 1 플러스 2n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어? 자, 그럼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 이 친구랑 똑같을 거니까 자, 결론 2라는 친구는 6분의 b에 1 플러스 2n이 된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했으면 너는 탄젠트의 점근선에 대한 관계식은 잘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b는 양수야.
그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들아, 되겠지? 봐봐. 해야 돼. 6을 넘기실 거예요. 그러면 12는 b 곱하기 1 플러스 2n이 되겠지. 그럼 둘이 곱했을 때 12가 나올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친구 양수라고 줬으니 이 친구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때 n은 무슨 수야? 정수지. 그치? 이거 까먹었는데 여기서 n은 정수였어. 그치? 자, 그럼 정수인데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12가 나와야 돼. 자, 얘 정수고요. 1 자연수야. 정수 곱하기 뭐가 10이냐면 얘도 정수가 돼야 돼. 근데 b가 제일 커야 된대. 최대값. 그럼 보세요. 얘들아, 12잖아. 12는 뭐 곱하기 뭐야? 뭐 2 곱하기 6 이런 거 되겠죠? 그럼 b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를 가지시면 되겠죠. 얘가 12 곱하기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n에 뭐 들어갈 수 있어? 정수니까 0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럼 b의 최대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1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안 돼?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하나만 낮춰볼게요. 얘 6 곱하기 2죠.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1에서 뭘 더해? 정수잖아. 0, 1이면 얘는 점점 2씩 커지니까 2가 안 돼요. 그럼 다시 4, 3도 되겠지. 그럼 얘는 n에 1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니까 b가 4야. 그러면 얘보다는 어때요? 작겠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당연히 b가 12일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순서상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정수 조건 잘 이용하셔야 돼. 됐습니까?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함수, 로그 함수겠죠. 이때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우리 로그 나오면 말했지? 뭐? 진수 조건, 얘들아. 진수 조건, 제발. 진수 조건. 자, 그럼 진수 조건이라 하면 2 빼기 x가 0보다 크면서 동시에 x 더하기 8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8보다 뭐해? 커야 되겠지요. 그리고 뭐보단 작아야 돼? 2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내에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식 변형을 하게 된다면 y는 로그 5분의 1이 똑같을 거니까 5분의 1로 뭉쳐주시면 얘네끼리 곱할 거니까 전개 좀 그만하시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됐어? 자, 그럼 몇 차야? 아내가 2차가 되겠지. 그럼 다시 2차가 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치환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갑니다. 그러면 나는 2 빼기 x랑 x 플러스 8이라는 친구를 t로 치환했을 때 당연히 범위는 이 범위 내에서만 갖고 가겠죠. 됐어? 자, 무슨 볼록이야? 또 봐. 얘들아, 물어보면 제발 그냥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지 또 아래로 볼록 이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야. 이거 또 음수 곱해라 또. 이게 t인데. 0 아니다. 그러면 봐. 얘는 마이너스 8부터 2까지니까요. 아, 여기부터 이렇게만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어? 그럼 얘는 최소값은 없겠네. 왜?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0보다는 클 거야, t가. 왜? 여기랑 여기 0인데 0보다 항상 위에 떠있죠? 최대값은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8과 2 중간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 반띵하면 마3. 자, 마3 넣어볼까요? 5 곱하기 5니까 얘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t의 범위가 새로 나왔어요. 됐어? 그럼 다시 치환했으니까 다시 이 친구를 그대로 땡겨 오시면 y는 로그 5분의 1의 t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치? 자, 감소함수니까 로그 함수에서 감소함수는 또 빨간색이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갑시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디부터? 자, 0부터라는 건 왜? 점근선이죠? 점근선 0. 0보다 크고 25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부터 여기만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계속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무슨 값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 최소값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x가 a일 때 최소값 구할 거니까 다시 얘는 누구야? t가 25일 때 최소값이니까 자, 25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스몰 m은 마이너스 2라는 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가 25잖아, 얘들아. 다시. t가 25지 x를 구한 게 아니잖아. t가 25는 언제 나왔어? 이때 나왔죠. x가 몇일 때? 마 3일 때 최대값 25가 나왔잖아. 그럼 이 25는 t 거니까 얘를 그대로 다시 역으로 보면 x가 몇일 때? 마 3일 때 나오겠죠. 따라서 x가 마 3일 때 최소값 얘가 나올 거니까 얘가 a고요. 얘가 b가 m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하기 제곱이니까 9 더하기 4가 나와서 정답은 13이 될 거야. 됐어? 자, 이것도 또 안 되돌리고 하시면 또 얘는 답이 얘들아 괜찮잖아. t가 25면 제곱할 수가 없지. 너무 복잡하니까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큰 답은 없고요. 그래서 역으로 돌리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진수 조건. 치환하면 범위 잘 생각하시고 역으로 돌리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그림과 같이 부채꼴 AOB와 요거 COD가 있는데요. 이때 호의 길이, 요 첫 번째 호의 길이를 뭐라고 줬냐면 2파이라고 줬어요. 자, 그리고 CD의 호의 길이는 3분의 4파이라고 주고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때 부채꼴 AOB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전체 큰 거는 S1이고 작은 건 S2라고 주고 있네요. 그때 여기 뺐을 때 여기 구간이 나올 거 아니야. 두 부채꼴을 뺐을 때 여기를 내가 4파이라고 주고 있어요. 그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부채꼴에서 부채꼴을 빼야 되겠네. 그쵸? 그럼 갑니다. 얘들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요 세타라는 값은 당연히 공통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 건데요. 자, 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넓이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 2분의 1 R제곱 세타지만 호를 줬으니까 2분의 1 RL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 반지름이 2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볼 거니까 따라옵시다. 얘들아, 작은 걸 선생님이 R1이라고 둘 거고 긴 반지름을 R2라고 놔서 R2에서 R1을 뺀 게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게. S1이라는 친구는 큰 거잖아. 2분의 1 큰 반지름은 R2가 될 거니 곱하기 R2 그리고 2파이, 호는 2파이가 되겠죠. 자, S2는 다시 2분의 1 곱하기 R, 조그만한 R이니까 R1에 호는 3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됐어? 그럼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4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 둘이 빼게 된다면 이 친구는 4파이가 나올 거고요. 얘 계산하시면 R2파이가 나올 거야. 다음 빼면 얘네들 곱하니까 3분의 2R1파이가 나오면서 4라는 친구가 R2 빼기 3분의 2R1이 나오면서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더 구할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구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 호였다고. 호. 그럼 우리 호 어떻게 구하죠? L은 R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S1하고 S2는 큰 부채꼴하고 작은 부채꼴을 의미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호가 2파이였죠. 그럼 전체 반지름이 몇이야? R2잖아. 그럼 R2 곱하기 세타가 나올 거고 작은 부채꼴은 3분의 4파이가 R1 세타겠죠. 두 개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 나누면 R1과 R2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그대로 나누니까 2분의 3파이가, 아니 2분의 3이 되겠죠. 파이는 약분 될 거니까 2에서 3분의 4를 나눈다는 건 2에서 4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얘는 R1분의 R2가 나올 거야. 그래서 따라서 R2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 R1이 되는 게 보이면서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3 R1에서 3분의 2를 뺄 거니 통분을 하시면 6분의 9에서 뺄 거죠. 6분의 4를 빼면서 그게 R1이 되겠다라는 거겠지. 됐어? 그럼 6분의 5를 양변에 나눌 거니까 R1이 뭐예요? 다시 6분의 5를 5분의 6을 곱할 거니까 5분의 24가 나오겠죠. 됐어? 자, 얘가 5분의 24면 R2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니? 5분의 24 넣으면 5분의 3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얘 2분의 3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자, 그러면 R2에서 R1을 뺄 거니까 정답은 5분의 1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넓이에 대한 식과 호에 대한 식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보면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보시면 L을 반지름하고 세타로 주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하나 더 알려주는 거야. 세타가 고정이니 이거에 대한 비율은 당연히 누구에 대한 비율이야? 반지름에 대한 비율이야. 따라서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얘를 내가 지금 3분의 몇으로 볼 수 있냐면 6파이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4대 몇이야? 6이에요. 따라서 이걸 보자마자 중심각이 똑같네. 그럼 R2 대 R1은 몇 대 몇이라고? 6대 4, 곧 3대 2가 나온다 정도도 풀어서 3R1은 2R2랑 똑같아. 다시 3R1은 2R2랑 똑같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비율을 잘 따질 수 있겠다 정도 필기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채꼴 정도 요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XY라고 주고 있고요. 뭔가 순서상이든 범위를 줬든 하겠죠. 자, 그때 진수 조금 더 해볼게. 0보다 크니까 자연수 되고요. 얘는 Y도 자연수니까 제곱하면 양수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양수니까 양수가 나오는 것 같이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까 밑을 변환해서 풀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로그 3의 x와 제곱이 없어지니까 둘이 곱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xy와 2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를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싹 다 넘겨서 우리 부정방정식을 풀 거야. 내가 말했어. 자연수나 정수권이 나오면 첫 번째, 순서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그냥 범위 그 자체로 범위를 제한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쭉 다 넘겨서 봐봐. xy 빼기 2x 더하기, 아니죠, 빼기죠. 빼기 y는 2가 될 거니 잘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앞에 보이는 게 x니까 x에서 y 빼기 2가 되면 얘들아 마찬가지 빼기 y와 플러스 2가 필요하니 그냥 4를 만들어 주시면 될 거야. 이게 부정방정식의 일종이었죠. 그래서 식을 변형시키는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자연수란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묶어보시면 y 빼기 2로 묶이면 x 빼기 1 곱하기 y 빼기 2로 정리가 되면서 이 친구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자연수니까 얘는 1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0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거니 4는 그냥 곱해서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써봅시다. 얘는 1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4 곱하기 1 요 정도밖에 될 수 없겠죠. 절대 음수가 나오는 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걸 그대로 갖다 쓰게 된다면 자, 여기 x, y를 그냥 이렇게 쓸게. 순서대로. 자, 이때 x는 2가 나올 거고 얘는 6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4가 되겠죠. 이 친구는 5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1이 되려면 3이 되겠죠. 총 순서상이 몇 개 나오죠? 3개 말고 더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수에서 탈락이고 뭐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죠.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 세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x 더하기 3을 각각 구해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쭉쭉 뻗어나가 봅시다. 2x 더하기 3y다. 그럼 각각을 2배, 3배를 때리시면 되니까 4 더하기 몇이야? 18이 나오면서 첫 번째 거는 22가 나오겠고요. 자, 얘 2배 때리면 6이고요. 3, 4, 12니까 얘는 18이 될 거고요. 얘는 2배 때리면 10이 될 거고 3배 때리면 9가 되면서 1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따라서 가장 큰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2가 될 수밖에 없으니 정답은 22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뭐야?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왜? 자연수 XY 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록색 부정방정식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우리는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두 함수 탄젠트 x와 a sin bx의 그래프래요. 자, 이때 3분의 파이 콤마 c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대로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자, 조건 하나씩 따져봅시다. 얘들아, 탄젠트 60도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루트 3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c는 그냥 루트 3으로 계산이 끝난 거야. 됐어? 그럼 마지막에 뭐도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넣었을 때도 루트 3이 나오는 애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a랑 b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최대값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사인의 주기는 원래 bx가 2파이가 돼야 되겠고요. 이때 b는 무슨 수? 양수, a도 양수.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a랑 b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x는 원래 절대값 b분의 2파이인데 양수라고 줬으니 b분의 2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림을 잠깐 볼까, 얘들아? 자, 원래 이렇게 보면 한 바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겠죠? 됐어? 그러면 주기가 0부터 파이까지가 주기니 얘는 기본적으로 파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b가 뭐야?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c랑 b를 구했으니 그대로 대입해서 y는 a sin 2x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다시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루트 3이 나오는 a만 구하시면 되겠죠. 저희 계산 틀려서 다시 볼게요. 여기 뭐 넣는다고요?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 넣는 거죠. 그럼 다시 루트 3은 a 곱하기 사인의 3분의 2파이겠죠. 그쵸? 또 희한한 소리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2파이라는 건 사인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는 거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파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얘는 a 사인 3분의 파이로 보고요. 2, 4분면이니까 그대로 올 수가 있겠죠. 자, 사인 3분의 파이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2분의 루트 3에서 a를 곱했을 때 루트 3만 보이면 따라서 a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따라서 이 친구는 a 빼기 b 플러스 루트 3을 구하라고 했으니 a랑 b는 똑같으니까 0으로 사라지면서 c, 그냥 루트 3만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봐봐. 그림이 되게 어렵게 생겼죠. 선생님 봤을 때 이 그림 그리는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알겠죠?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fx를 로그 함수라고 주고 있고요. 그때 위에 점 두 개를 주고 있는데 되게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해요. 자, 사인 6분의 파이가 우리 30도니까 뭐겠어요? 2분의 1이겠죠. 됐어? 그럼 2분의 1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로그 2의 2분의 1 뭐야?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되게 간단한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쫄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코사인이 뭐래니? 요게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위에다가 얘들아 2분의 루트 2는 제발 이렇게 외워.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야. 다시 얘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똑 하고 떨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 근데 우리 외분, 내분을 까먹으시면 안 되겠지. 자, 일단 외분 자체는 얘들아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좀 잘 안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또 나올 수 있죠. 왜? 우리 가우스도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마당에. 됐어? 그래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외분 공식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하나만 써볼까? 내분 공식은 뭐인지 기억나? 자, m 대 n으로 내분하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분의 그래서 뒤에 거부터 자, 만약에 뒤에 거면 b라고 쓸게. b 쓰고 a 쓰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외분은 뭐야? 빼기에서 x끼리 y끼리 따로따로 보면 되겠죠?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풀고 우리 그림으로 푼다 그랬어. 그림으로. 봐.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시작을 a로 시작했죠. 됐어? 자, 그럼 2대 1의 외분이니까 외가 뭐야? 바깥.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내분, 얘네 바깥에, 양 끝에 어딘가 있는 걸 외분이라고 하는데 자, 시작점이 A인데 두 칸 대 한 칸이면 얘들아 봐봐. 두 칸 한 칸에서 B를 오셔야 돼요. 두 칸, 일로 가면 한 칸 못 오죠.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볼까?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요. 그럼 한 칸 되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여기가 2대 1이 되면서 이 친구가 외분점이 될 거예요. 그럼 자, 여기가 총 두 칸에 여기가 한 칸이면 이 친구도 한 칸, 이 친구도 한 칸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외분점과 A를 봤을 때 얘는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X좌표를 하나씩 써보면 얘가 2분의 1이고 이 친구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외분점의 X좌표를 X라고 줬단 말이야. 다시 Y좌표도 2분의 루트 2겠죠? 뭔 소리지? 왜 여기죠? B가 얘들아 이거 X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B의 X좌표니까 2분의 루트 2겠죠.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또. 다시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y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중점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을 더한 건 얘 몇 배? 2배가 될 거니 루트 2는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얘네 둘의 합 y 빼기 1은 얘 2배인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x랑 y를 곱하라고 이야기했는데 y가 뭐야? 0이지. 그럼 얘들아 그럼 굳이 x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뭐 x 구해보긴 할게요. 그럼 루트 2 빼기 2분의 1이긴 해. 근데 어차피 둘이 곱할 때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정답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쫄지 마라. 두 번째, 외분점, 내분점도 다시 공부하고 공식 다시 알려줬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푸는 것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지수함수 줬기 때문에 관계부터 조금 파악을 해볼 건데요. 이 친구 보시면 a의 x 빼기 k 제곱하고 이 친구는 a분의 1의 x 빼기 k 제곱이라서 뭔가가 보일까? 밑만 조금 다른 건 보일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기본형으로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 기본형에서는 당연히 a의 x 제곱과 a분의 1 x 제곱은 y축 대칭인 건 알겠어요? 자, 얘네들이 y축 대칭인 건 뭔 소리냐면, 원래 기본적인, 자, 조그맣게 그릴 테니까 잘 봐봐. 여기서 증가 감소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 더하면 딱 되는 거잖아, y축으로. 됐어? 근데 얘를 얼마큼 둘 다 같이 평행 이동했어? k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럼 얘를 그대로 끌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없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봐봐. 중간에 있다.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얘들아, 원래 여기 0,1에 있었던 걸 그대로 끌고 왔죠. 오른쪽으로 몇 개? k만큼. 그게 뭐겠어? 2지. 뭐야. 관계를 파악하니까 k는 그냥 2일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2칸 이동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거에 2에 대해서 대칭인 건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 형태에서 잘 찾아가신다가 첫 번째 포인트 같아요. 두 번째, Q랑 P의 요 길이를 4분의 15라고 주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럼 평행이동의 장점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친구를 다시 1로 당겼을 때 얘네 길이가 바뀔까 안 바뀔까? 전혀 안 바뀌겠죠. 자, 그래서 돌려서 볼 거야. 내가 얘를 다시 돌려서 ax제곱과 얘도 마찬가지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돌려서 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같이 옮길 건데 1에서 이만큼 당기시면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4분의 5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얘를 2칸 당기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때 이 길이가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q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대입하시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a의 1제곱을 뺐을 때 그게 4분의 15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네, 봐봐. 역수 관계잖아. 봐. 잠깐 음수 곱해볼게. a 빼기 a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5거든요. 15. 그럼 내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역수잖아. 그럼 내가 이 정도로 표현도 돼, 얘들아. 얘 봐봐. 얘 4에서 4분의 1 빼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4분의 16에서 빼면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둘도 역수관계. 아니면 뭘로 풀면 돼? 양변에 a 곱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빠를 거니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4라는 건 a가 뭐예요?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됐어? a가 4분의 1. 근데 a가 4분의 1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요? a가 4분의 1이라는 건 얘들아 a가 1보다 크다 해서 위배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를 봤을 때 봐. 빼기지. a가 4분의 1.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서 넣잖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그럼 a 플러스를 해서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당연히 틀렸지. 아주 신기한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다시. 자, 그럼 다시 a가 4고 a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죠. 또 헛소리 했어. 그치? 나 방금 1 넣었어. 그치? 자, 그러면 a가 4고요. k가 2니까 둘을 뭐하래? 뺐으니까요. 정답은 2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는 관계 파악과 평행 이동의 장점을 살린 문제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주고요. y절편이 양수인 직선 L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뭐 이렇게 줬대요. A, B. 됐습니까? 자, 근데 직선 L이 곡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그때 PQ는 선분 A, B를 3등분하는 점이면, 자, 3등분이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똑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림은 안 그래 보이겠지만. 자, 근데 우리 두 곡선 나왔으니까 다시 앞에서 우리 22번도 했었죠. 관계식을 파악할 건데, 자,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야. 그럼 내가 얘를 바꿀 수 있겠죠. 자, 우리 진수를 봤을 때 묶어낼 수 있겠죠. 뭘로? 4로.
그럼 로그 2에 4에 x 플러스 2가 되고요. 조금 더 분리시키면 x 플러스 2에 빼기 뭐래니? 빼기 2랬나?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친구를 x를 얼만큼? 이만큼, y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를 마이너스 2, y를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봐봐. 예를 들어 p를 움직여서 q로 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 조건까지 준 건 이거 확인해 봅시다. 잘 봐. 얘들아, 얘를 움직였다고 해서 얘로 가는다는 건 모르는 건데 보세요. x를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였지. 자, 그리고 y도 이만큼 움직였지. 근데 만약에 p가 q가 된다는 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게 완성이 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보여요? 1분의 1이니까 q를 움직였을 때 p가 나오고 p를 움직였을 때 q가 나온다는 거지. 무조건 얘네들이 평행이동 관계니까 여기 위에 점이 여기로 간다는 건 모르는 거였다고. 그래서 기울기를 주는 거니까 요거 확인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여기가 2고 얘가 2면 얘가 2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도 2루트 2가 나올 거고 여기도 2루트 2가 나올 거야. 왜? 3등분이니까. 그럼 답 나왔죠? 뭐예요? 얘 6루트 2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전부 다 1대 1대 루트 6이니까 얘도 6, 얘도 6이라는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그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여기 0,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럼 OPQ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 여기 2루트 2 정도는 아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을 구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옵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구하는 거지. 자, 우리 저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가 밑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요 길이, PQ의 길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라 함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자, 직선 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여기 6,0을 지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6 해서 이 직선을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 h라고 쓸게요. h라는 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루트 몇 분의? 2분의겠지. 왜? 싹 다 넘기시면 x 플러스 y 빼기 6은 0이 될 거니까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여기다 0, 0 넣으면 절대값 6이 되니까 얘는 루트 2분의 6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약분치면 루트 2, 루트 2 약분치니까 넓이는 6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3번 처리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보라색을 구하려면 잘 보세요. 이 보라색을 구하려면 그냥 전체 봐봐. 이 직각 삼각형에서 몇 개 빼면 돼? 이 밑에 두 개를 빼시면 되겠지요. 됐어? 곧 6, 6, 36, 18에서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 야, 여기 밑변이 6이니까 여기 높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여기 봐봐. 마찬가지야. 2루트 2잖아. 직선 위잖아. 그럼 1대 1이잖아. 그럼 2대 2니까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도 2가 되겠지. 그럼 높이가 2네. 그럼 6 곱하기 2니까 12에서 첫 번째는 6이 나올 거야. 다시 얘도 마찬가지야. 밑변이 6이고 높이는 이만큼이 오겠죠. 똑같아. 이것도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 3등분이면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서 요 길이도 2, 얘도 길이도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 나와. 얘는 2,4라는 좌표가 나올 거고 얘는 4,2라는 좌표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럼 똑같아. 얘도 6이 나올 수밖에 없지.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도 6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들아, P를 평행이동해서 여 위로 갈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무슨 조건까지? 기울기 조건까지 준 거예요. 그냥 막 이동한다고 저 위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쵸? 왜? 얘들아, 여기 있는 점이 이만큼 이동하면 일로 간대. 무슨 근거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까지 줬으니 기울기 하면 직각삼각형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세 양수 ABC와 100 이하의 자연수 n이 있는데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를 n제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최대와 최소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일단 이거 많이 보지 않았냐? 그치? 자, 그럼 A랑 B랑 C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로 옵시다. A가 뭐야? 3의 2분의 1제곱이겠죠.
B가 뭐야? 5의 3분의 1이겠죠? 그 다음 C가 뭐예요? 7의 4분의 1이어서 전부 다 뭐가 다르니? 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세 개를 곱해서 n제곱을 한다는 건 그냥 n을 분배해도 상관없으니 그대로 갖고 가신다면 3의 2분의 n제곱 곱하기 5의 3분의 n제곱 곱하기 7의 4분의 n제곱이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 자리에 있는 것들이 곧 이 세 개들이 0 또는 자연수가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합시다. 유리수가 된다는 건 자연수 플러스 음수, 그러니까 정수도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자,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절대 0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꼭 확인하라고 했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n은 무슨 배수야? 2의 배수. 얘는 3의 배수. 얘는 4의 배수야. 그럼 2랑 3과 4의 무슨 배수? 최소 공배수겠죠. 누구겠어? n은 12의 배수겠죠. 그쵸? 그럼 12의 배수인데 제일 작은 건 당연히 최소값은 12가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은 뭐겠어? 100 이하의 12의 배수는 96이 있겠죠? 맞나요? 8하면 96 맞잖아. 그럼 두 개를 뭐하래? 더하라고 했나요? 그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108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 완벽히 너무 간단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 어려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결해 가볼 거야.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씩 표현을 하면 5A의 길이가 1이고요. 5B의 길이도 1일 거야. 됐어? 근데 하나 더 있어, 얘들아. 5P도 1이죠.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5P도 1이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중심 5인 반원이 있다. 자, 호 AB 위에 점 P를 딱 놨어요. 그치? 그때 호 P에 대해서 BAP. 자, BAP니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둘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5분의 4라고 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그때 다 구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삼각함수는 직각 삼각형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름이죠. 자, 그럼 원 위에 있는 점까지 봤을 때 무조건 뭐? 원주각 중심각이기 때문에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 구할 수 있다. 코사인이 5분의 4면 사인 세타는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죠. 5분의 몇이야? 3이 나올 수 있고 탄젠트도 4분의 3 정도는 구할 수 있는데 길이를 잘 봐. 길이. 지금 길이를 봤을 때 빗변이 2예요. 그럼 간다. 우리 빗변 분의 뭐가? 밑변이 AP겠죠. 그래서 AP의 길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AP의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2를 곱하면 되니까 5분의 8이 나올 거야. 한 번 더. 그럼 사인은 AB분의 BP니까 BP도 마찬가지. 얘가 2분의 BP가 나와서 2배 때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BP의 길이는 5분의 6이 나올 겁니다. 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왜 이걸 왜 구했는지 볼 거야. 자, 하나씩 볼게.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요. 여기 있는 내저번을 줬거든요. 그럼 내저번 나오면 당연히 원, 중심과 반지름을 그었을 때 얘가 90도고요. 얘도 90도고요. 얘도 90도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게 반지름이 R1이죠. 자, 그럼 내저번의 특징, 우리 보조선을 조금 더 그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눴을 때 얘들이 합동, 이렇게 나눴을 때도 합동, 이렇게 나눴을 때도 합동이 되니까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볼게. 지금 우리가 원이 나왔을 때 공수2에서 뭘 알려줬냐면 선생님이 여기 1이죠. 여기 1이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몇 세타야? 2세타겠지.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얘가 파이 빼기 2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가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합동이니까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일 수밖에 없겠네. 됐어? 그러면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 세타를 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내저번의 특징 볼게. 여기가 R1이지. 갑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X라고 둘게. 왜 여기 X라고 두냐? 탄젠트를 구하시잖아. 밑변분의 높이만 하시면 탄젠트가 나오고 R1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려워. 그럼 봐. 그럼 얘도 X지. 그럼 봐. 여기 몇이야? 1-X야. 왜? 이 전체가 1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야? 1-X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봐봐.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1-x고 여기도 1-x야. 뭐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네. 됐어요? 근데 우리 방금 BP 구했어. 5분의 6으로. 따라서 이 조건이 뭐가 되냐면 5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빼기 x가. 5분의 3, 5분의 3 똑같은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x가 뭐냐? x 넘기고 1로 넘기니까 x는 5분의 2가 나오겠지. 여기가 5분의 2가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러면 탄젠트는 뭐야? 얘는 x분의 r1이니까 r1은 4분의 3에서 x를 곱하면 된다. 근데 x가 5분의 2니까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하시면 10분의 3이 나온다 라는 게 첫 번째 R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은 이 내접하는 원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다시 봐야 돼. 자, 볼게. 호 AP를 2등분한대. 자, 여기를 2등분한다는 건 딱 절반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두 번째, 호 선분 AP도 중점이니까 여기. 됐어? 거기 접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처럼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다시. 아까 선생님이 뭐 봤어? 2등변 삼각형 보였죠? 자, 2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하나 더 그대로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다시 얘도 뭐가 나와?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서 세타가 보이겠지.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 것도 알죠? 90도 90도니까 쭉 2는 직선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가 이거잖아. 1분의 높이. 됐어? 근데 사인 세타가 뭐야? 5분의 3이니까 이 친구는 5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체 반지름이 1이니까 나머지 이 파란색은 5분의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지름은 몇이겠어? R2가. 그치. 5분의 1이겠지. 왜? 지름이 5분의 2니까.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뭐하래?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 50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어려워요. 왜냐? 삼각함수를 잘 이용해서 길이로 표현하셔야 되고 길이를 잘 이용해서 원과 직각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준 거니까 잘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축기목 8회도 마무리 지었어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겠죠? 자, 마지막인 만큼 어려운 문제, 조금 괜찮은 문제들도 다 있으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자, 지금까지 오답 쌓인 거 복습 안 하고 계속 틀려오시면 진짜 의미가 없는 짓, 그냥 시간 버리는 짓이랑 똑같은 거니까 잘 오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문제 좋은 거 많죠? 그쵸? 처음 보는 거인 같은데도 들어오면 이해가 되고 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7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